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속속 경제 오정근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세계 패권 구도를 두고 지금 격돌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한국은 지금 그 입장을 분명하게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당히 어정쩡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어정쩡한 모습이 대한민국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여기저기서 전문가들께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 관해 최근에 또 어제 바로 인제 그 중국 양해가 인제 폐막을 했습니다. 중국 양해 폐막과 그다음에 또 바로 어제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양해와 중국 양해가 바로 인제 일주일간 열렸던 양해가 폐막이 되면서 더욱더 중국의 그 대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번 양회는 대미 결전 의지를 패권에서 대미 결전 의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미국도 역시 쿼드 정상회담을 열면서 대중 포위망 구축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에 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을 소속 경제 중국 양회 폐막, 시진핑 체제가 공고가 되고 미국은 쿼드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중 쟁패가 격화되고 있는데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강요받고 있는 한국은 지금 현재 뭐 이렇다 할 확실한 스탠스를 정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 방송을 계속 구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 누르시면은 앞으로 계속 제가 업로드할 때마다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인제 쿼드 중구 양회가 폐막되었습니다. 중구 양회라고 하는 것은 중국 인민대표자 대회와 정치협상회의를 말하는 것인데 중국 최대 정치 행사입니다. 어제 폐막된 중국의 양회의 특징은 경제적인 면에서 14.5개년 계획의 초안을 의결하고요. 그 주요 내용은 공격적인 내수 확대 전략, 그러니까 대외 의존보다는 공격적인 내수 확대 전략을 확정하고 인공지능이나 우주 항공 같은 8대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인재 영입을 총력을 기울이겠다. 중국은 지금 현재 미중 간의 기술 전쟁도 지금 벌어지고 있으면서 중국이 기술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미국이 중국을 발목을 잡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인재 육성과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서 홍콩 선거제를 개편해서 일국 양제 원칙 그러니까 훼손 우리가 제기될 정도로 홍콩을 완전히 이제 장악하는 그런 최대의 이번에 선거제 개편안을 강행시켰습니다. 이번에 그 홍콩 선거제 개편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그 가장 큰 이슈가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애국자로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서 반중 민주 세력이 퇴출을 퇴출되도록 대못을 박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국 행정장관 선거인단을 1,500 명으로 늘리면서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해 왔던 구의원 몫은 없애버리고 친중 세력 400 명을 추가했다. 입법회의라고 해서 의회 같은 건데요. 의회가 행정장관은 인제 홍콩을 다스리는 최고 수반이죠. 최고 수반도 친중 세력 모두 400 명을 추가를 하고 의회 역할을 하는 입법회의를 90 명으로 늘렸는데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의원 몫을 5을 배제하고 친중 몫을 늘렸다 그런 얘기고요. 특히 그 피선거권을 입후보 자격심사 고급위원회라는 걸 설치해서 이 비선거권을 출마하는 사람들의 비선거권이 중국의 애국자가 다 홍콩을 다스린다 하는 원칙에 맞는지를 어 검토한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홍콩 선거제를 개편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그 개편안도
친중 애국자만 홍콩을 통치한다는 그런 근본적인 원칙에 부합되는 그런 그 개편안을 그야말로 찬성 2,895표, 반대 0표로 완전히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통과시키면서 역시 중국 공산당의 면모를 한번 더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큰 그래서 이제 이게 통과되면서 홍콩 언론들은 이번 선거제 개편이 1997년 홍콩 반환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정치 개편이다라고 평가하면서 2019년에 홍콩에서 6개월간 대규모 반중 시위가 일어나면서 홍콩 내 반중 시위를 감시 처벌하는 내용의 홍콩 보안법이 지난해 통과됐는데 제정됐는데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특히 그 시진핑 중국 주석이 애국자 치앙이란 말을 꺼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 애국자 치앙이라는 원칙을 강조한 이후에 완전히 홍콩을 중국으로 그래서 중국 장악을 끝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홍콩의 중국 장악이 완전히 끝났다 이런 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이제 여기에 대응해서 미국은 대만 해협에 함정을 보내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진핑 1인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미국과 장기전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된 양해다. 이런 종합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진핑의 1인 체제 강화는 특히 이제 시진핑 지도 사상을 강조하고 인터넷 기업을 규제하고 이번에 이제 마윈에 대한 제재를 보면 이제 제재에서 드러나죠. 마윈이 그냥 100% 항복을 했죠. 그다음에 민주인사를 배제하는 민주인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홍콩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소수민족에 대해서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중화 인민 단결 정책을 추진하고 이번에 국방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라는 이름으로 중국을 빅브라더가 중국 인민들을 통제하는 그런 통제를 더 강화할 전망이고요.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서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투기디데스 함정을 꺼냈습니다. 투기디데스 함정이라는 것이 이제 옛날에 아테네와 그 스파르타 간의 정권 교체기에 일어났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정권 패권국의 교체가 그때 일어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기디데스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 패권의 교체기에는 언제나 전쟁이 일어난다. 대부분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패권 국가하고 신패권 국가가 대립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패권 교체가 일어난다. 이런 어 내용을 담고 있는 투기디데스 함정을 꺼냈다는 것이 의미가 상당히 심장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국방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중국은 언젠가 조만간에 미국과 쟁패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잘못하면은 한반도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우리 한반도의 그 대외 외교 정책에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 금년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에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 샤오광 사회를 건설하겠다. 샤오광 사회는 중국 인민 대중들이 비교적 먹고 살만한 사회를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중국 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 2049년입니다. 그때 중국몽을 실현하겠다. 중국몽이 중국의 꿈이죠. 중국의 꿈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미국을 능가하고 세계 제1의 패권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는 내부 축성을 통해서 외부로 확장하기보다는 아직은 내부 축성을 더 강화해서 시진핑 체제를 붙이고 지금은 방어를 하는 방패 포석을 통해서 대미 전선을 세력을 확장한다.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어를 하는 그 폐포석을 하면서 심지어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중국과 러시아가 달 정거장을 함께 건설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주 전쟁도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고려해서 내다보고 벌써 러시아와 달 정거장을 갖추고 화성 탐사를 좀 계속 화성에다 위성을 쏘아 올리는 등 그런 노력을 좀 경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나온 분석 보고서들이 2025년에서 2028년 되면은 그 몇 년 안 남았죠. 8년 되면 미국의 GDP가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 2049년에 중국 건국 100 주년에 미국을 능가하는 중국몽을 달성할 것이다. 이런 걸 인제 내세웠는데 경제적인 면에서는 GDP 면에서는 바로 2025년, 28년에 미국을 추월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GDP가 추월한다고 해서 바로 그냥 미국보다 국력이 커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1 인당 GDP는 뭐 형편없이 처지고 있고 미국은 지금 한 뭐 1 인당 GDP가 $65,000 까지 가 있는 선진국이고 중국은 지금 현재 뭐 $10,000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은 이 중국의 GDP가 미국을 GDP를 능가하는 정작 능가하게 되면은 그 파장은 어 세계 패권을 두고 일어나고 있는 미중 쟁패 간의 그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성장 문화는 분배에 치중을 하고 있고 중국은 더욱더 내수 확대를 통한 국력 신장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빠른 시간 내 예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중국 GDP가 미국을 추월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달러 패권에 대응해서 지금 현재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해서 내년 2월 동계 올림픽 때부터 상용화한다. 그런 목표로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위안화 기축통화 체제를 가져가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이든은 '중국이 유일한 경쟁자다.' 이렇게 하면 판단을 하고 뭐 "첨단 산업 충돌이 앞으로 불가피하다. 그래서 첨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을 지난달 24 일에 서명을 했습니다. 100일 동안에 앞으로 의료용품 포함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히토류 같은 핵심 산업을 점검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2차 대상으로는 에너지, 국방물, 분문성 등을 점검하더라고요. 이것이 목적은 최대의 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고 국가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 바이든 대통령이 손에 반도체 칩을 들고 있습니다. 이만큼 반도체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은 다시 대만과 일본과 미국을 연결하는 반도체 동맹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은 지금 다소 소외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 판단하기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가 친중으로 지금 기울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해서 국가 안보에 중요한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을 소외시키고 있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제 엊그제 바로 그에 이어서 쿼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쿼드라는 게 미국과 일본과 호주와 인도를 연결하는 중국 포위망이죠.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쿼드 정상회담을 여는데 원래는 쿼드 플러스라고 그래서 한국도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한국은 이번에 배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국은 지금 절치부심 호시탐탐 부상을 하고 있고 패권 국가로 등장하려고 부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홍콩 선거제 개편을 보면 중국은 완전히 공산당 전체주의 국가예요. 그런 체제로 인제 세계를 제패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에 대응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연결한 코드를 가지고 중국에 대응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여기에 이번에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로 가지 않으려면은 이번에 홍콩을 보면 알지만 그런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추구한다면 한미일 동맹의 동맹을 더 강화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코드에서 한국이 배제되면서 앞으로 한국의 운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좀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을 포위하면서 실리 챙기는 외교를 이번 주에 아주 집중적으로 바이든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무장관 블링컨은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종전선은 후후 비핵화는 안 된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종전선을 먼저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의 경우에가 종전을 하고 나서 바로 평화협정으로 가고
나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니까 사실은 북베트남이 바로 남베트남을 점령해서 공산화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블링컨 국무장관의 얘기가 "선종전선언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쿼드란 것이 바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를 연결하기 때문에 한국을 배제했다는 것은 잘못하면은 이 자체가 6.25 전쟁 전에 그어졌던 애치선 라인의 재발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걱정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바이든은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의 외교부 1 차관 최종원 차관은 "특정 국가를 배척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특정 국가라는 게 뭐겠습니까? 북한을 얘기하는 거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굉장히 우리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경제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지만 외교 면에서 대한민국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미사일 요격망을 강화하는데 사드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우리가 사드가 배치되면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견제와 한한령이라고 하는 한국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심화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드를 앞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지금 예컨대 사드 발사대 일부 또는 전체를 포대와 분리 배치한 뒤에 원격 발사를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사드 레이더를 이용해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원격으로 발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지난번 강경화 외교장관이 있을 때 삼불 정책을 주장했어요. 삼불 정책이 뭐냐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한미일 동맹에 한미일 군사 동맹에 우리 가입하지 않겠다." 뭐 그다음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바로 삼불 정책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드 업그레이드가 이 부분에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문제가 또 한미 간의 외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중 간의 외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의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것이죠. 사드 업그레이드를 우리가 용인하면은 중국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할 거고 또 중국의 이의 제기가 겁이 나서 이걸 안 하게 되면은 미국과의 한미 동맹이 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선택지를 좁게 해서 우리를 어렵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한미 동맹 축으로 한중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일본도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중일 관계를 관리하면서 좀 더 넓은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미국과의 동맹도 지금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한국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게 만들고 있고요. 또 한일 관계도 한미일 동맹 체제의 중요한 게 또 한일 관계인데 한일 관계가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 이런 걸로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미일 동맹 강화가 없고 종북 친중하면 한국은 중국에 예속되는 좌편향 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거죠. 중국이 마음대로 업수 여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업수 여김을 당하고 있는 거죠. 모든 정책 한중 FTA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한령이다 뭐 해 가지고 우리 제품들 중국에 진출을 못하고 있는 분야가 뭐 굉장히 유통, 게임 같은 굉장히 지금 중국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미세먼지가 서울을 짓누르고 있어도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의 정상 대통령 내외부인 중국을 방문해도 만찬이나 오찬도 없이 혼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업수예김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한미일 동맹은 우리 스스로가 흔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업수여기는 거죠. 이제 중국밖에 의존할 데가 없다 그러면 중국이 우리를 업수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서 그걸 바탕으로 중국 대중 외교를 할 때 우리의 외교적인 전략적인 공간이 확보된다는 얘기입니다. 외교 전문가들이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같이 공유하는 가치 동맹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중국은 이번엔 양해를 통해서 더욱더 시진핑 체제를 강화하고 하면서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지금은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미국과의 쟁패를 준비하고 있는 경제를 내수를 강화해서 경기를 강화하고 기술력을 정진시키고 그다음에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일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은 그에 대응해서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쿼드 아시아 지역 대중 포위망을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지금 쿼드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다음에 미국의 반도체 동맹에서도 지금 이탈될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통상면에서도 미국, 일본 중심의 CPTPP라고 포괄적 점진적 태평양 경제동반협정에 우리가 가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왜냐하면 일본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일본에 우리 대사가 신임 대사가 갔는데 이름이 강창일 대사가 갔는데 2달이 지나도 일본 외무상도 좀 만나고 오지 못하다. 이것이 뭐냐면 한일 관계가 얼마나 험악한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에 중국은 RCEP이라는 거예요. 중국 주도하는 RCEP 지역 경제동반자 협정을 강화시켜서 중국 중심에 게다가 1대1로 다 우리가 가입해 있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은 가입 안 했는데 1대1로와 1대1로를 구현하기 위한 재정을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AIIB도 우리만 가입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중국 중심의 체제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데 우리는 지금 미국과 일본이 가입하고 있지 않는 AIIB나 1대1로에 가입하고 있고 또 RCEP에도 가입하고 있고 중국 주도에 반면에 미국, 일본 주도의 CPTPP도 가입하고 있지 않고 쿼드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고 지금 상황이 한국이 상당히 벌써 이미 친중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는 지금 더구나 여러 가지 경제도 붕괴되고 있는 반기업 친노조 법안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그런 속에서 LH 투기 사건까지 터지고 또 심지어는 이런 수사 과정에서 LH 본부장이 투신 자살까지 한 일이까지 벌어지는 국내에서는 또 막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대외 정책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